선출 권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지난 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부당한 거죠. 어디다가 선출 권력이 말이야. 어디다가 시험 한번 쳐가지고 판사 됐다고 말이야. 국민들이 뽑아준 선출 권력의 최고봉인 대통령을 파면시킨단 말이야.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나 추미애나 뭐 다 하는 소리 아니에요? 김병기나? 응? 그러니 쥐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논리라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무효구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선출 권력이 다 할 수 있다면 이건 독재 국가로 가는 거죠. 독재 사회로 가는 거죠. 자, 오늘의 1번 뉴스 올리겠습니다. 장동혁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탄핵 사유다. 에어컨을 좀 내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탄핵 사유다.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참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판사 출신이 당대표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시기에 됐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전우신조인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업인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정치인 출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당대표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무슨 소리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세력에 저렇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대법원장 사퇴, 촉구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당대표가 조목조목 잘 비판하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아주 주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 이야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죠. 뒤에 뭐 또 말 바꾸게 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몇 차례.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썼다면 이는 헌정 파괴 행위다. 이 논란의 발단은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지금 정청래나 민주당 세력이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고 발언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똑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발언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한 몇 번 바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올려주시죠. 장동혁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이 왜 나왔느냐. 이재명 재판이 두려운 것이다. 이재명 재판이 두려운 것이다. 자, 지금 민주당 세력, 이재명 대통령실 세력이 총력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 다 압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장이 된 거죠. 근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무작위로 추첨돼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그 해당 사건의 재판장으로 배정이 되는 것은 무작위 추첨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자기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재판장을 판사들을 자기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면 이건 위헌이다 이거예요. 지금 모든 사달이 여기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어떻게든지 배제시켜야만 하는 민주당 세력, 이재명 대통령실, 만약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 무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란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 내란죄를 얽어매려고 했던 정치 세력이 내란 세력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5개를 즉각 재개해라. 어제 문화일보도 보면 장동혁 대표의 말은 이재명 선거법 유죄 뒤집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관련 재판이 5개 중단되어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사법부를 자극해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하. 이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 일단 유죄라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니까. 지금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조희대 사퇴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러다가 또 말을 바꾸고 추가 브리핑을 한 2-3차례 합니다. 이걸 두고 지금 대통령실이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변인이 말을 바꿀 게 아니라 강유정 대변인이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바라는 어떤 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대통령이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조희대 사퇴에 공감했다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강유정의 말은 처음에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면서 발언했다가 발언이 막 바뀝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그 보복이 이리도 노골적일 줄이야 라는 기사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이영풍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킨 그 조처가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강력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왜? 자기 단계에서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해서 후보가 출마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대법관들의 역할이 아니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을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다만 유죄 취지라는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서울고법 판사들이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럼 서울고법 판사들은 용갈이 통뼈입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무기한 재판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결국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뭐 내란 외환죄에 의거하지 않고는 소추받지 않는다,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라면서 논리를 세우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까지도 올수업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소추라는 것은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소되거나 조사받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광범위하게 해석해가지고 기존에 진행되어 온 재판까지도 포함시킨다. 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법부 머리 박아라! 이런 말을 듣게 된 연유를 보면,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보면 사법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대법관들이 권순일 대법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만배가 8번인가 권순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사건에서 희한한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TV 토론회 방송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런 희한한 판결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세력이 약간 방심을 했다가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덜커덩하는 거거든요, 막판에. 그거 믿고 있다가. 그런데 결국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결국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 쭉 시계열 분석, 찬찬히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했느냐를 살펴보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때 파기 자판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서울고등법원 판사들한테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이런 사달을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결국은 판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대법관들이 무책임하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버스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지. 자기가 해결할 일이 왔을 때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남에게 떠넘기다가 면피하려다가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케이스가 그 경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권력, 민주당의 정청래 권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응? 그때 파기자판 해야 된다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분을 했습니다. 공분을. 이거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왜?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양심적이니까 상대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순진하게? 양심의 털이 수북하게 난 세력을 상대할 때는 너무 내가 양심적이니까 상대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 속에서 국가가 보장해주는 아주 고품격의 자리에서 글만 읽었던 사람들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아일보를 보도도 보니까 대통령실이 선출 권력이 우선이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 드러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강유정 발언이 몇 차례 변한 게 이렇게 동아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국민의 선출 권력인데 임명된 권한, 즉 조희대는 임명 권력이잖아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사퇴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나가라 이 소리죠. 나가라. 그런데 이게 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퇴론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가 속기록을 통해서 다시 공지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이 발언에 대한 맥락,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발언,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뭐 아침에 발언한 걸 오전에 한 두세 번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에 대한 얘기를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뭔 원칙적으로 설명했어? 조이대 지금 집에 가라고 한 소리인데. 이런 식으로 지들도 아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걸 같은 말이라도 대통령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은 거죠. 왜? 그럼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이미 탄핵 사유는 발생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역할을 민주당에서 하는 거죠. 정청래, 김병기가 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뭐라고 하느냐. 조이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있다. 이거 다 주관적이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거죠. 지들끼리 봉숭아학당 떠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몰아내자 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인민재판식으로.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런 말 했네요. 12.3 내란에는 꿀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을 운운한다. 결국 보세요. 자기에게 돌아온 역사적인 과제를 외면했더니 결국 그 칼이 자기 목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했어야지. 그것도 말이야. 후배 그 고등법원 판사들한테 유죄 취지야 꼬리표 하나 붙여가지고 사건을 그리 보내면 고등법원 판사들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판사들 내부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뭐 충격에 빠졌다.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조이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다. 조롱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강유정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또 민주당의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 그리고 대법관 증원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이런 게 다 왜 나오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기영 부장판사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분인데 조이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판사가 정치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야 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이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한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미 선언을 했죠. 12월 연말 전에 심리를 종결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월 16일이잖아요. 그럼 10월 16일, 11월 16일, 12월 16일 석 달 안에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심리를 종결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이 석 달 안에 지기현 부장판사 쫓아내고 조이대 쫓아내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무죄로 풀려난다.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쯤 돼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1년 전에 12.3 계엄해가지고 뭐 내란죄를 뭐 올가매가 하다가 내란죄 또 빼버렸잖아요. 그 1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지? 1년 동안 또 선동당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막겠다고 이 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슬슬 판사들도 공개적으로 자기 이름 걸고 글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욱도라는 판사님이 있는데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어요. 코트가 영어로 법원이잖아요. 거기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하느냐.
국민에 대한 존중의 자세로 질책에 응답하며 책임짐으로써 바로 서는 상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법관이 정치인의 권력에, 여론의 압박에, 자본가의 금력에, 인사권자의 권한에 맞서 재판에 온전히 양심을 불어넣을 힘이 오만과 결기 말고 없다면서 독립은 오만하게 외쳐야 맞다. 지금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다. 다만 정욱도 부장판사는 정말 사법부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의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라는 자기 성찰의 목소리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도 슬슬 목소리 내기 시작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전부 입 딱 닫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런 자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선의 판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군요. 목소리 내야지. 사법부 독립은요, 국회의원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국회의원 배지들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 기관이나 그 해당 기관의 독립성은.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영풍 TV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 전국에 있는 판사 3천여 명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안 나서면 버스 지나고 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법부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그 비겁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왜 버스 왔을 때 그 버스 안 탔냐 이거지. 타이밍이라니까, 타이밍. 자, 세 번째 기사 알려주세요.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 세력의 대법원 그 사퇴, 압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삼권 분립 훼손이다. 어제 그 조배숙 법률 특위위원장 특위회의에서 뭐라고 했느냐. 추미애가 발언한 걸 문제 삼으면서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역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가능했다. 그런데 왜 조이대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 나와가지고 김민석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5개의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제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기 때문에 조이대를 쫓아내려고 한다. 또 이미자 의원은 총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민주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받았다. 쿵짝 쿵짝. 총리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하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 이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아니 민주당이 쿵 대통령실이 짝 했더니 총리가 얼쑤 라고 답한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다 쿵짝 얼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 알기 쉽게 이야기했네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등 각종 계약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이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미자 의원은 어제 발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를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게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을 한다.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써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판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죄가 있습니다 라는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대한민국 판사 3천여 명은 뭘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지. 우리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야지. 사법부 독립 지켜야 된다고. 자,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대통령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후에 원칙적 공감 발언. 이게 이제 사달이 된 거거든요. 강유정의 사달이 된 겁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강유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가 아주 놀라운 오늘 이건 입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뉴스브리핑 말미에 나오는 영풍의 입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뉴스원 기사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청래의 발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보도에는 지금 안 나와요. 정청래가 뭐라고 했느냐. 이 발언을 들어보시면은 민주당 내부의 운동권 586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청래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부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입법사항이다. 그럼 그 입법부가 알아서 하는 입법사항이 위헌이란 말인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요게. 정청래 뭐 등등등 586 운동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1번.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거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 그때가 뭐 했느냐? 대부분의 법관들은 지금 현재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정청래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보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자, 민영배 발언도 볼게요. 저 광주의 국회의원 민영배. 민영배도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지귀현 부장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 여겨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 조희대, 지귀현 같은 법관들을 즉각 내려와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저 광주 전남 지역의 그 무슨 신문사 기자 출신이에요. 자, 판사들이 사법 살인을 해도 사법 거래를 해도 심지어 내란을 방조해도 판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시험을 쳐서 얻은 권력, 즉 시험이란 건 여기 사법고시 말하는 거겠죠. 시험을 쳐서 얻은 권력이 국회의원들 같이 투표해서 배지가 된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정과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러분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계관이. 내가 20대 청년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아스팔트 나가서 화염병도 던지고 쇠파이프도 흔들고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근데 그때 사법고시 행정고시 해가지고 관료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빚이 많다 이 소리거든요. 빚진 게 많다. 니들은 할 말이 없다. 그러니 지금도
입 닫고 머리 박아라 이 소리입니다. 민영배의 발언도 마찬가지죠. 시험 권력이 어떻게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권력이 쥐어진 거예요. 자, 현아님 놀고 있네. 진짜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를 때리는 발언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강유정은 공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한 바가 있고, 정청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쥐기현 부장판사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큰일 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요거는 마지막에 이영풍의 입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전현희도 거드네요. 내란 특별재판부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재판부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인민재판하자 이 소리죠. 뭐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특별재판부 만들어가지고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잡아와가지고 꽃갈 모자 세우고 어깨 뒤로 꺾고 해서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망신 주고 두들겨 패고 했던 중국 문화 대반란 시기에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자, 그 다음 기사 올려주세요. 독재 정권도 안 한 짓이다. 민주당 대통령실에 대법원장 사퇴한 박에 법원이 반발하고 있다. 헌법학회도 우려를 제기한다. 지금 법조 교수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장을 사퇴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 퇴진 요구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 지성우 성대 로스쿨 교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주장은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내란 특별 재판부뿐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도 명백히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독재 정권 시기에도 없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당 정치인들이야 대법원장 사퇴를 정치적인 구호로 외칠 수 있다고 쳐도 대통령실에서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에서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권 반응 한번 볼까요? 아까 국힘당 반응도 있었지만 다음 기사입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냐? 대법원장 끌어내리려는 여당 대통령실은 괴물 독재의 서막이다. 괴물 독재의 시작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티머시 스나이더의 저서 폭정이라는 책에서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는 권력자에 의해서 쉽게 파괴될 수 있다. 헌정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즉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 거 말하는 거죠. 억압적 정부의 요구를 미리 추측해서 순응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바람 불기 전에 알아서 누워버리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영풍의 입은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정청래의 밥벌이. 이러자고 민주화 투쟁했나? 평생 우려먹는 정청래.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자고 민주화 투쟁했나? 평생 우려먹는 정청래. 정청래의 어제 발언을 보겠습니다.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한 일이 없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정청래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같은 당 민영배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시험을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정과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럴듯한 말인데 이건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대 청년 시기에 그 한 번의 민주화 투쟁 한 번 달랑한 거 가지고 평생을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골곰탕이냐? 민주화 투쟁한 것이 몇 번, 그러니까 뼈가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우려먹는 사골곰탕이요? 두 번째, 이런 논리라면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은 그 헌신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배팅 아니었냐? 도박 아니었냐? 한 번의 큰 배팅으로 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도박과 뭐가 다르냐? 세 번째, 젊은 시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화염병 집어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했던 투쟁만 한 결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런 모택동식 권력투쟁 본능만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무식한 세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한 세력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해서 법조의 세력이 되었고 행정고시를 해서 일반 중앙부처의 관료 세력이 되었고 또 일반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럼 필요 없습니까? 오로지 화염병 집어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미국 대사관 쳐들어가고 대사관저 쳐들어갔던 그 세력만 역할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의 각자의 쓰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청년 시기에 몇 번의 투쟁 경력, 감옥 갔다 온 경력,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선출 권력을 장악을 했고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로 전체주의 세력인 스탈린, 모택동 일당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독재 사회에 지옥문을 열자는 소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자고 민주화 투쟁했다면 정청래와 같은 민영배와 같은 그런 민주화 투쟁 세력은 인생 잘못 산 거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이런 자들의 이 천박한 밥벌이 논리,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공화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올려드릴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이 뭐냐? 지난번 대선 결과 한번 볼까요? 그래픽 한번 볼까요? 부산 전체로 봤을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제일 왼쪽 보면 있죠. 40.14%를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51.39%를 얻었습니다. 온누리님 돈 뿌려서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부산 지역의 경우 서구, 중구, 동구, 남구 같은 원도심은 국민의힘 표가 많아요. 해운대도 그래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
김해 경남 지역으로 가면 강서구 쪽, 북구 쪽, 사상구, 사하구 쪽이 표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전체 평균이 40.14인데 여기 보시면 강서구 같은 경우는 45%, 사하구 41%, 뭐 부산 진구 40, 북구 4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민주당 세가 좀 있고 동쪽이나 원도심으로 갈수록 국민의힘이 셉니다. 자, 이게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득표를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부산 MBC, 부산일보사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걸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산 MBC가 여론조사한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 부정평가가 55.3으로 나왔습니다. 55.3. 아, 이거 국민의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김문수 후보가 득표한 게 한 51% 나왔잖아요. 근데 부정평가가 지금 현재 부산시장의 부정평가가 55.3이나 나옵니다. 와, 요건 부산 MBC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장표 긍정평가는 33.7밖에 나오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잘못하는 편이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합쳐서 부정평가 55.3입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도 33.6이나 나오네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세요. 지방선거 전망이죠. 지방선거 전망. 누구를 찍겠나? 어느 당 후보를 찍겠나? 방금 그거. 보면,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후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부산 지역 지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될까요? 물었더니, 민주당이 42.7, 국민의힘이 42.6, 동률 스코어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의 민심이 이렇다고요. 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그 다음 장표 또 볼게요. 그 다음 장표 올려보세요. 내가 그걸 보고 설명을 할게요. 뭐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넣든지. 요건 이제 부산일보에도 조사한 건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 이게 부산일보 조사한 겁니다. 다음에 거론되는 여권과 야권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현역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15.9%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에서 받은 득표율이 51.39%예요. 근데 지금 현역 부산시장이 여러 후보들 내놓고 몇 프로 지지합니까? 15.9%.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체제가 누구냐?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입니다. 누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20.3%. 이게 뭘 말해주느냐? 지금 부산의 민심은 현역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부산 북구을인가요? 거기에 현역 의원이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전재수한테 마음이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대로 가면 부산시장 자리도 날아갈 판입니다. 거기 뭐 조경태 7.9, 김도우 8.9, 이거 뭐 절반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부산시장 선거를 치르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부산의 지역적인 문제입니까? 부산시장 자리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부산 자체가 그냥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시장 자리가 국민의힘 자리로 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전남도지사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옵니까? 그런데 영남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부산시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 지방선거 다 털어먹는 거죠,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치 세력의 붕괴를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안일하게 지금 안일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릴 텐데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해당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자기 배지 하나 유지하면 된다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또 통계 한번 볼까요? 부산일보 박형준 부산시장 직무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부산 MBC하고 똑같습니다. 부정평가가 47.4가 나옵니다. 47.4. 긍정평가는 37.7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이거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오세훈 시장, 지금 대구시장 공석이죠. 경북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 와서 막 주장하고 반론 펴고 이런 게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이 무슨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에 인사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장이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센 거예요. 지방군수나 구청장이 그래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보다 센 겁니다.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자, 또 다른 질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선생님께서는 거주하시는 곳에, 이 부산일보 여론조사입니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좋습니까? 이랬더니 이 답변 보세요. 어마어마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46.3%가 교체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35.3%가 다시 선출되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싹 다 바꿔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부산에. 지금 부산에 구청장 중에 민주당 구청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쓸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그대로 대입하면 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청장, 기장, 군수까지 싹 다 바꿔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지방선거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런 성적표 가지고? 폭망이지 폭망. 부산이 폭망하게 되면 울산 경남지역, 김해지역, 인근지역에 확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PK가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또 떠들겠죠? 국민의힘 망했다. TK 자민련으로 고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부선 KTX 타고 서울, 부산, 서울, 동대구 왔다 갔다 하는 출향 인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서울에서 표가 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이 등 이른바 국민의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세력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중수청이죠. 중도 수도권 청년 잡아야 된다. 그건 잘못 보는 겁니다. 영남을 일단 잡아야 영남 지역 출향 인사들이 서울에 와서 여론 전파를 합니다. 영남이 무너지는데 보수 우파 정당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호남을 관리를 합니까? 양곡관리법 보세요.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자기 지역구에 기초단체장부터 싸그리 다 바꾼다는 각오로 덤벼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9월달 벌써 절반 지났는데 10월, 11월, 12월, 1, 2, 3, 4, 6개월 하면서 6개월. 6개월 안에 공천 혁신이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부산 지역부터 민주당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때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원도심, 서구, 수영구 빼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게 결국 총선에도 영향을 주고 대선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왜 이럴까 그러면? 왜 이럴까?
또 다른 지표를 보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부산 시민들에게. 여기 답변 결과를 보세요. 제가 수차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해양수산부, 뭐 솔직히 수도권 지역에 사는 분들 해양수산부에 뭐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해양수산부가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여기에 답변자의 72.5%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하는데 큰 도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해양수산부 이슈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민주당이 주도했잖아요.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은 뭐 하냐고. 자, 장표 내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부산 지역 광역자치단체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폭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기존에 있던 광역자치단체장을 전면 교체한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산 내려간 거죠. 부산 세계로 교회 가서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그 교회 교인들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뭐 말씀도 좀 나누고 유엔 공원묘지도 가고 해양수산부 이전하는 청사에서 가서도 사진도 찍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 인심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보면 이대로 가면은 부산시장 선거는 폭망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론조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숫자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도 이 내용이 쭉 나 있어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는 경남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우호적이지 않다. 왜? 드루킹 김경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김경수는 진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해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 그 묘소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죠. 이렇게 가면은 큰일인데. 그래서 중앙일보 보도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럼 대안이 없냐? 대안을 중앙일보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안철수, 또 한 사람은 부산의 지역구가 있는 박수영 전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교체를 포함한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없으면 이건 지방선거 하나만 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PK 민심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그래서 간만에 부산 지역 일간지를 쭉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뜹니다. 보세요. 이 부산일보 기사 제가 소개만 드릴게요. 이재명 정권이 해수부를 올해 안에 이전시키고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겠다. 2028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뭐 주요 그 컨테이너 선사들을 부산으로 유치를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뭐 컨테이너 선박 뭐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부산이나 울산, 경남에는 그게 관심이 있다고요. 자, 민주당은 그 해당 지역의 맞춤형 현수막, 맞춤형 공약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뭐 하는 거야? 맞춤형 현수막 여러분 자주 보셨어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장동혁 지도부 들어서기 전에 맨날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한 번 하면 참말이지만 자꾸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거 맨날 사과만 하는 현수막 달았습니다. 흰색 바탕에 블랙톤으로.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사이 민주당은 보세요. 각 지역별 지난번 대선 때 여러분의 지역구에 어떤 현수막이 달렸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지하철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생긴단다. 우리 동네에 복합 쇼핑센터가 들어온단다. 우리 동네에 뭐 대학 분교가 유치된단다. 이런 식으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현수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표를 끌어모으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뭐 했냐는 거예요. 맨날 잘못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변명에 불과하죠. 그건. 유권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장들, 지방의원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따지고 들어가서 물고 들어가서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와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경기도 어느 지역구 가면 국회의원이 된 여성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 사람은 뭐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구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구의원 보좌관, 시의원 보좌관, 본인이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이 돼서 기초자치단체장도 출마하고 결국 지난번 공천 때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이슈를 먼저 던져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큰 충격을 줬고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 이랬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 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뭐 성명 채택하고 이런 쇼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조건부 찬성으로 갔죠. 이게 뭐냐? 이것도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와서 그나마 조건부 찬성이 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슈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 우잘사 패널, 토론 패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 보셨죠? 지난번에 백지원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민주당은 1년 농사할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집 배지 한 번만 더 달면 된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당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최소한 1년 농사할 수 있는 아이템은 있어야 되는 거지. 먹을거리,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유권자들이 몰려드는 거지. 응?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방앗간이 있어야 거기에 새들이 모여들듯이. 콩고물이 있는데 왜 모여듭니까? 응?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용감하고 뭐 명부만 있으면 몸을 던집니까? 아니죠.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모여드는 거죠. 응? 그 생태계 조성을 민주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름다운 재단, 희망 제작소 이런 것들로 수도권의 좌파 세력이 먹고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오세훈 시장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번 보니까 서울교통방송 TBS 그거 하나 없애는 것조차도 주저주저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예? 벌써 2025년 올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2028년이 뭐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 이때 유엔 해양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그분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도 청거가 되기도 했는데 임기택 유엔사나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넘버원 바다의 유엔 대통령 그런 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을 국민의힘이 왜 스카우트 못합니까? 다 뺏기잖아. 다 좋은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지들 뺏지만 유지하면 되니까 좋은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선거철 잠시 데려왔다 뒤에 병풍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러면 끝. 이런 식으로 장사해서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 가면 제일 큰 은행이 부산은행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직원 대출 사업자 선정. 이러면 부산은행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당연히 돈이 되는데 좋아하지. 돈 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인사로 갖다 바르는데
부산 민심이 넘어가지 그러면.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 어디 뭐 다른 세계에 사는 뭐 선비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일반 국민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어제 개인적인 커피 타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줄 서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민주당에 줄을 서서 뭔가 사업 아이템을 내면 그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당대표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업 아이템을 주면 올라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다가 배팅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에 배팅하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저 에어컨 좀 내려주세요. 에어컨 좀 온도 좀 내려주세요. 이게 부산만의 문제입니까? 자, 여기 여의도, 서울로 돌아와 봅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이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했죠. 그죠? 그 여론이 어떻습니까? 우파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열성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오세훈이?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도지사는 이미 김은혜가 될 뻔하다가 표가 깨지는 바람에 김동연으로 넘어갔잖아요. 인천시장 유정복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했죠. 그러면 우파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집도키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냐고요. 인천시장 유정복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그리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로 빨리 6개월 전부터 빨리 선거 한 달 전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유권자들이 찍어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후보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후보를. 민주당은 후보도 후보지만 정책을 이미 딱딱 던져서 물고기 낚시하듯이 밑밥을 딱딱 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이 어제 세종시 가서 왜 회의를 합니까? 국가 균형 발전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충청도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벌써 지방선거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방선거가 뭐 6개월 뒤라고 뭐 한참 있다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찍어주면 내한테 도움이 될까?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뭘 가리겠어요? 지하철역 끌고 온다는 그 후보한테 표를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강론으로 지역별 맞춤형 공약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론조사 해보니 꽉 나오죠. 이런 데는 교체 지수가 높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2번 규탄대회를 했고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대구 그다음 다음 주는 아마 서울이 될 것 같은데 장외투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작전과 미래 비전이 없는 장외투쟁은 결국 책바퀴 도는 수밖에 없어요. 즉 핵심 지지자들끼리만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축제 벌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확장시키려면 뭘 해야 되느냐.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지역구에서 다음 시장, 도지사 나올 사람이다. 이쪽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미리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회하다 끝납니다.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산시장 가면 다음 누구? 그럼 부산 지역만 별도로 빨리 리그를 만들어줘. 그래서 다음 부산시장은 누구다? 빨리 찍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강화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부산 만들겠다 해야 되고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쪽은 김경수 등등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얼마나 호재가 많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이거 폭망하게 생겼는데. 울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보 계열, 좌파 계열 국회의원이 연달아 당선되는 울산 북구라 하더라도 거기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세 25% 때려 맞으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 민심을 파고들 수 있는 후보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런 점이 지금 부족하다. 문제가 심각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김민수 최고, 신동욱 최고위원 다음 주 우리 방송에 출연합니다. 이 최고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빨리 대비를 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 혼자 다 못합니다. 대표가 자기 혼자 다 못해요. 최고위원들이 다 자기 혼자 못해요. 그러면 보내야 돼요. 군사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그럼 빨리 그쪽에 리그를 열어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연말까지 질질 끌다가 내년 6.3 지방선거 거의 다 돼서 후보 정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 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밑밥을 다 뿌려놓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권력, 여당 권력 통해서 밑밥을 다 뿌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응? 뭐 소위 말해서 뭐 경상도 사람들이 맨날 국민의힘 찍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 뭐 노예들입니까? 뭔가 새롭고 메리트가 있고 아름다운 점이 있어야 표를 찍지. 그래야 전부 투표장으로 나가는 거지. 와, 투표하러 와야 되겠다. 그걸 못 해주면 지방선거 폭망당한다는 거예요. 의회 권력이 민주당 세력으로 완전히 넘어가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24시간만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집회로 나왔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 초기 때 지방선거 석권해가지고 국민의힘 세력이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방선거에서 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말 안 해도 그냥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눈 뜨고 보냐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6년 만에 장외투쟁을 결행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동대구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실행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6년 만에. 2019년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문재인 정부 한 절반쯤 지나갈 때인 2019년 조국 사태 벌어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이거 뭐 여러 군데서 온 뭐 출처불명의 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제대로 야외 집회 한번 해보지 못한,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결국은 시민단체나 애국 우파가 메꿔줬던 그 6년간의 시간이 이번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결행을 하는 거죠. 일단 당 지도부 선출을 잘한 것 같아요. 당 대표, 뭐 최고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 대표를 잘 뽑았던 것 같아.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 뭐 하십니까? 바쁘시겠죠? 뭐 등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시거나 또는 사찰에 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영풍TV와 동대구역에서 만납시다. 자,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우잘사 깃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한 1시 반부터 제가 동대구역에서 국민의힘 집회 뭐 규탄 대회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끌어내려 아닙니까? 내려와! 그 집회 현장에 영풍TV와 만나도록 합시다. 이 깃발을 보시고 이 깃발이 있는 대로 오세요. 이 깃발 있는 대로 오세요. 이 깃발을 흔들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깃발 있는 데서 만나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잘사 회원이어도 되고 회원 아니어도 됩니다. 네, 다 나오세요. 일요일 오후에 방콕 가지 마시고 건강이 안 좋습니다. 동대구역에 산책하러 간다. 내가 소리 한번 지르러 간다. 이영풍TV 한번 만나러 간다. 이영풍 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악수도 한번 해보고 여기 만나서 집회가 오후 2시부터니까 한 4시쯤 되면 집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아닙니다, 여러분. 21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동대구에서 만나서 뭐 많이 오실 수도 있겠죠. 뭐 한 100명 오실 수도 있고 뭐 한 30명 오실 수도 있고 그날 인원을 보고 저희들이 오후 4시부터 인원 체크를 하고 적당한 식당을 섭외해 가지고 같이 뭐 밥이라도 한 그릇 먹죠. 뭐. 예? 밥이라도 한 그릇 먹죠. 뭐 맨날 이거 유튜브 방송에서만 만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실제 얼굴도 한번 보고 대면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이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는 전부 동대구역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소리 질러! 내려와! 끌어내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속에 천불 나시죠? 여기 나와서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대구 동대구역에서 이영풍TV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의 입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